가톨릭중앙의료원 행정사무 자소서 준비하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자기소개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지원 동기, 가치관, 갈등 해결 이런 흔한 문장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질문의 결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일단 CMC라고 하죠. 가톨릭중앙의료원. 여기는 그냥 규모만 큰 병원이 아니고요. 생명 존중이라는 명확한 미션을 가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라도 평가자가 이해하고 읽고 싶은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소개서 4개 항목이 왜 이런 형태로 나왔는지 그 구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노용호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취업 플랫폼 자소설닷컴에서 대표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고요. 면접학원 코칭 패스에서는 대표 코치로도 근무하고 있어요. 숨고, 크몽, 타린 같은 재능 판매 마켓에서는 상위 랭커로 활동하고 있고요. 서울청년센터나 대전광역시 같은 정부 기관과도 협업하면서 취업 컨설팅을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예쁘게 쓰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글이 실제 평가자 입장에서 어떻게 읽힐지, 어떻게 글을 써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중앙의료원 행정사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고요. 병원이나 의료기관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개관부터 보겠습니다. 의료산업은요, 일단 다른 산업이랑 구조가 좀 달라요. 일반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핵심 지표거든요. 즉,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데, 의료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구조예요. 특히 대형 의료원일수록 이 균형이 중요해지는데,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서울 성모병원을 포함해서 8개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간 의료 수익이 3조 원을 넘고요. 국내 최초로 신장 이식 성공했고요. 또 최초로 동종 골수 이식 같은 의료사적 업적을 남겨온 기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CMC가 최근 5개년 동안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을 알고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셔야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행정사무직도 일반 사무직으로 오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겉으로는 원무행정, 기획, 인사, 재무 같은 비임상 업무를 담당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 청구 체계, 의료법규, 병원 정보 시스템 같은 의료산업 특유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8개 병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서 간, 병원 간 협업도 굉장히 빈번하고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연하게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CMC의 미션에 진정으로 공감하는지 그 공감이 구체적인 행동과 경험으로 뒷받침되었는지가 관건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서 항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기술해달라고 돼 있어요. 자, 핵심은요, 왜 하필 CMC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CMC가 지금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직이 원하는 거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고요. 이 조직의 미션에 공감하고 오래 일할 사람이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 질문이 단순한 형식 수준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평가자가 실제로 보는 포인트가 무엇일까를 보면은요, CMC만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는 나열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요. 그 특징이 본인의 지원 결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사무행정직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의 핵심적인 기능을 잘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야지 그냥 내가 꼼꼼하고 서류 잘 본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마지막인데 입사 후 목표는요. 비록 글자 수가 500자로 조금 짧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언급해 주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이 항목 설명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초반에는 조금 현실적인 목표를 얘기하시고요. 그렇게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에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1% 예시를 좀 볼 건데요. 아까 전에 제가 좀 왜 CMC냐
CMC여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행보가 나의 어떤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 서비스의 첫 인상과 마지막 기억은 행정 직원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책임지고자 병원 행정직을 선택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줬고요. 입사 후에는 먼저 기본기를 다지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줬고, 그 다음에는 실무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마무리한 거예요. 자, 이번 항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항목의 핵심은요, 가치관 그 자체도 중요한데 그게 실제 행동으로 구현되었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CMC의 인재상을 보면은요, 생명의 봉사자이고요, 핵심 가치가 생명 존중, 상호 배려, 전인 치료예요. 이거는 뭐 그냥 심플하게 슬로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 문화를 규정하는 기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소 보수적인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요, 이런 인재상 부합도를 평가에 아주 직접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실제로 보는 포인트들을 좀 더 실무적으로 보자면요, 본인의 가치관이 CMC랑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라고 쓰면은 스타트업이나 영업직한테는 어울리겠죠. 근데 정확성이나 안정성이 중요한 병원 행정직이랑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천 사례는요, 뭐 스타 구조로 작성하라라고 작성을 해놨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용에 좀 충실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볼 건데요. 자, 먼저 가벼운 약속은 없다라고 소제목을 먼저 잡아주고 한 번 맡으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생활 신조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연하게 나열만 하지 말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작성하라고 했죠. 자, 이 가치관은 고등학교 시절 회계를 맡으면서 형성되었대요. 그리고 뒤에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은, 가치관이라는 것은 비교적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을 써야만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5살이에요. 근데 24살 때 어떤 경험을 통해서 윤리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쳐요. 자, 이미 성인이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관이라고 했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거는요, 아주 오래 전부터 내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형성하거나 습득해온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좀 써주되 그 경험이 실제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언급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한 거고요. 대학교에서도 이러이러한 가치관을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행정직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작은 숫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가 신뢰의 기반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언급해 준 겁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본인만의 의사소통 방법이나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라고 돼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만의 방법이라고 해서 무슨 뭐 기네스북에 등록한다거나 특허 출원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가장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꼭 CMC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는요,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보험심사기관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랑 접점을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 현장에서 조율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자가 보는 포인트 말씀드리면요, 조율의 프로세스가 보이는가? 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청의 자세로 해결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경청을 했고 어떻게 공감했으며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어떠한 조율점을 찾았고 그거를 통해서 낸 결과나 느낀 점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줬으면 좋겠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직무 산업 관점에서의 핵심 체크 포인트, 실제로 글을 쓰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직무,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피소드랑 최대한 본인의 경험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 행정직의 조율 상황을 상상하며 작성해보자. 진료과에서 급하게 검사를 요청하는데 원무 시스템상 예약이 불가능하다. 환자가 진료비에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 부서 간 업무 경계가 모호하다. 이런 것들을요, 내 경험이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 이 과정을 이제 구조적으로 동질성을 갖춘다라고 전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언급해주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청과 공감과 제안의 흐름을 보여주시고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태도를 강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게 결국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이제 병원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프거나 아픈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태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뭐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설득했다 이렇게 너무 T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경청과 공감, 제안 이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목 보면은요, 양측 대표를 따로 만나서 이제 각자의 우려 사항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한쪽을 원사이드하게 지지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두 가지 우려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양측 모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좀 교감도 했고요. 결과도 좋았다라고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조율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마무리한 겁니다. 자, 다 왔어요. 이제 직무 관련 경험 및 역량인데요.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천자라는 넉넉한 항목에서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예요. 자, 일단은 천자가 되게 길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막 한 5개, 6개 이렇게 쓰게 되면은 글의 구조 자체가 좀 무너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디테일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을 쓸 때는 역량을 한 2가지 정도 혹은 3가지 정도로 나열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1, 2, 3, 4, 5예요. 5이고 직무, 기술서에 명시된 요구 역량이 1, 3, 5예요. 이러면요, 반드시 1, 3, 5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만 써야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 2, 3, 4, 5, 6, 7, 8, 9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역량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를 뽐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 3에다가 뭐 9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1, 3, 5에다가 뭐 7, 8을 더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구하는 것만 쓰는 게 좋아요. 이 회사가 원하지도 않는 거를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자기소개서에 어필하는 거는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좀 보면은요, 병원 또는 의료기관 경험이 있다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서술을 해야 될 거고요. 행정직의 핵심 역량과 연결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학과 사무실 조교로 일하면서 100명 이상의 수강 신청 데이터를 오류 없이 정리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구체적인 수치나 성과를 좀 포함해 주세요. 이 항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만 잘 쓰시면 됩니다. 한두 개를 쓰셔도 괜찮지만 2-3개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본인이 만약에 병원이나 의료기관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험 하나를 쭉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자기소개서 봅시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과 사무실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며 행정 업무의 기초를 익혔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내가 경험에 남는 거는 요런 거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은 요런 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결국에는 이런 거죠. 이 예시는 완전히 핏하지는 않지만 행정사무라는 관점에서 핏한 경험 한 가지를 가지고 2-3개 에피소드, 세부 에피소드를 이제 풀어낸 케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가 회사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항목별 분석 다 해봤고요. 만약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서 좀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인 문의를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같은 회사, 같은 직무로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 요청하는 분들은 여러 명을 받지 않아요. 어쨌든 소재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선착순으로 마감도 빨리 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게시글 잘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미리미리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양질의 게시글 필요하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는 핵심이 되는 거 위주로 풀어드렸는데 블로그 원문을 좀 보시면서 블로그 내부에 제가 달아놓은 심층 분석 보고서까지 받아가시면은 훨씬 더 자기소개서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